안녕하세요. 홍씨의 출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쌀쌀합니다. 저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고요. 참고로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의 스펙은 기본 트림입니다. 프레스티지가 기본 트림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트림에 드라이브 와이즈랑 12.3인치 내비, 하이테크 패키지까지 더해가지고 차량 가액은 약 3,500만 원 정도 되는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방금 이렇게 정차했다가 출발하고 지금은 또 약간 오르막길이거든요. 요랬을 때에는 엔진으로 계속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엔진으로 구동되는 느낌이 나쁘지는 않은데요. 엔진 회전 질감이 약간은 매캐한 느낌이 듭니다. 현재 이 하이브리드 조합은 스포티지와 투싼, 그리고 소렌토와 산타페, 그리고 카니발까지 들어가 있죠. 근데 저는 뭔가 개인적으로 중형 SUV까지 가게 되면 약간 출력이 부족하진 않은데 이 EV 개입도가 살짝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준준형 SUV가 잘 맞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투싼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신차잖아요. 그렇지만 플랫폼이라든지 파워트레인 이런 것들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성능이 차이가 얼마나 날까 싶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차 타보고 바로 이 차를 타보니까 성향이 살짝 달랐습니다. 투싼은 일단 이 전기 모터 용량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확실히 이 EV 모드 개입도가 조금 더 좋았습니다. 스포티지도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이 계기판에 보면은 배터리 게이지가 있거든요. 근데 배터리 게이지가 거의 반, 그러니까 50% 정도 차 있고 조금 쓰면은 한 45%? 많아야 반이고 거의 반 이하 정도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투싼 하이브리드는 반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기본값은 50%고 거기서 한 55%에서 60% 정도 이 배터리 게이지가 차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 전기 모터를 사용을 해주는 게 투싼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연비가 리터당 18.7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가고서고 막히는 길 6, 고속도로 4, 6대 4 정도로 운행을 했고요. 그랬을 경우에 연비가 18.7L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연비는 16km대긴 한데요. 공인연비보다 실연비가 훨씬 더 잘 나오는 느낌이 듭니다. 요거는 투싼도 동일했어요. 보통 현대기아 차량이 같은 세그먼트의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공유할 때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승차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타와 K5, 그랜저와 K8, 소렌토와 산타페, 스포티지와 투싼 이런 것들도 성능, 그러니까 출력 같은 건 솔직히 비슷하거든요. 왜냐면은 엔진도 똑같은 거 쓰고 변속기도 똑같은 거 쓰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디테일한 차이를 빼고는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요. 승차감이 가장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투싼과 스포티지도 성향 자체가 달라요. 투싼은 더 뉴 투싼으로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승차감이 조금 더 부들부들해졌거든요. 스포티지는 반대로 영하고 좀 단단한, 탄탄한 그런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체가 단단하고 탄탄하다고 해서 승차감이 안 좋은 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탄탄하게 잘 조여진, 잘 세팅이 된 승차감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장거리라든지 장시간 운용했을 경우에 이렇게 탄탄한 승차감이 더 좋게 다가올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비교를 하면서 탔을 경우에 충격의 감쇄폭이 부들부들하고 소프트하게 반응을 해준다라는 거는 스포티지보단 투싼이 좀 더 반응을 잘 해주더라고요. 차값이 요즘 진짜 많이 비싸잖아요. 제가 타고 있는 조합도 깡통 트림에 옵션 3개만 넣었더니 벌써 3,500만 원이야. 누구 옆집 개 이름도 아니고 3,500만 원이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근데 진짜 웃긴 게요. 이게 옵션을 넣다 보면은 스포티지도 결국엔 4천만 원 돈이 되거든요. 옵션을 넣다 보면은.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뭔가 윗급으로 가는 게 좋아 보이기도 해요. 실제로도 윗급으로 갔을 경우에 아래급에서 느껴지기 힘든 좋은 승차감이나 풍부한 가속감, 조용한 정숙성 이런 것들을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웃긴 게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4천만 원 이상 견적을 뽑으신 분들은 되게 옵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 돈으로 산타페나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간다 그러면 못 가요. 그러니까 기본 트림은 살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스포티지도 그만큼의 옵션이 많은 거를 원하시는데 소렌토로 간다고 옵션을 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옵션 포기는 진짜 웬만해서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돈씨 윗급 가는 게 낫지 않냐 하지만 요거는 차라리
그 금액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진짜 난 이 옵션 아니면은 차를 못 타고 다닐 것 같다. 난 이 옵션 아니면은 평생 후회를 하고 막 땅을 칠 것 같다. 그런 옵션들만 최소한으로 모아가지고 딱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이 차는 렌트카거든요. 그리고 보통의 제조사에서 제공을 해주는 시승차 같은 경우는 풀옵션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풀옵션을 타다가 이렇게 기본 트림, 깡통을 타니까 만족도가 좀 덜 하기는 합니다. 가령 이 실내 내장재가 굉장히 아쉬워요. 도어 트림도 다 플라스틱입니다. 이게 바로 윗등급만 가더라도 뭐 인조가죽으로 조금 감싸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예 싹 플라스틱이고 뭐 이런 주변에도 다 플라스틱입니다. 여기 중앙부에 보면 이게 빈 버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원래 뭐 다른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차는 깡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을 막아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모양새가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대신 하이테크 패키지와 12.3인치 내비 요걸 넣으니까 요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요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옵션은 꼭 넣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투싼이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랑 비교했을 때 투싼 하이브리드가 한 80만 원인가 그 정도가 비싸기는 해요. 근데 이게 신차, 이제 방금 나온 신차다 보니까 확실히 옵션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패키징이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급을 사실 거면은 투싼 하이브리드도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성비 있게 옵션을 많이 넣지 않고 탈 것이면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스포티지도 벌써 나온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뭐다? 부분 변경을 할 차례가 됐다. 부분 변경은 페이스 리프트를 뜻하죠.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내배장 디자인도 바뀌고 소프트웨어라든지 옵션 수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비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뭐 아직 뭐 스포티지가 신형이 뭐 나온다, 언제 나온다 이게 정확히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올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가격 같은 경우도 진짜 최소 미니멀로 잡았을 때 한 25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싸다 했었던 투싼이 오히려 저렴해 보이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죠. 자, 방금 제가 주유소를 들려서 가득 주유를 했거든요. 계기판에 보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758k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전기 모터 사용을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한 800km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 오르막에서 조금 더 엑셀링을 하면 다시 엔진으로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기름을 많이 먹게 되죠. 근데 이게 엔진 개입만 해서 주행을 했을 때에는 확실히 연비가 좀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1.6 가솔린 터보 기준으로 공인 연비가 리터당 12km대가 나오고요. 실제 연비도 한 11, 12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훨씬 잘 나오긴 해요. 그리고 연간 주행거리가 2만 킬로 이상일 경우에도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이득이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차, 그러니까 제 차의 연간 주행거리가 10,000km 조금 넘거든요. 한 11,000에서 한 12,000? 그러니까 엄청 많이 타지는 않죠. 하지만 실제로 운전하는 거는 연간 한 3만 원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승차들을 훨씬 더 많이 타니까. 아무튼 제 차 같은 경우는 연간 주행거리가 10,000km 정도 되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차를 살 때 하이브리드를 살까 가솔린을 살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가솔린을 사서 연비가 안 나오고 좀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간 유지비라든지 뭐 차값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가솔린을 산 게 맞기는 합니다. 그리고 스포티지 사이드미러가 사각지대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스포티지를 타면서 사각지대가 좀 있네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정확히 보면은 이 사이드미러 유리가, 그러니까 미러가 좀 바깥쪽에 깎여 있는 형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사각지대가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운전을 못할 정도의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아무튼 요즘 하이브리드가 대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를 출고를 많이 하시고 또 이제 관심도도 굉장히 높은 파워트레인인데요. 하이브리드는 배터리와 전기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충방전이 이루어지잖아요. 전기차처럼. 근데 그렇게 되면은 반영구적인 것 같으면서도 결국에는 2차 전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명이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뭐 제조사마다 다르긴 한데 뭐 특정 제조사는 뭐 5만 킬로마다 배터리를 교체를 하는 거를 권장한다 라는 제조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투싼 하이브리드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번갈아 가면서 타니까 또 하나의 차이점이 회생제동이었습니다. 스포티지는 뭐 아시다시피 회생제동을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요즘 나오는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이 패들 시프트로 회생제동 개입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절해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 싶지만 실제로 뭐 레벨 3라든지 오토 모드에서도 제일 회생제동을 크게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개입량을 세게 조절을 해놓으면 전기차에서 느낄 수 있는 원페달 드라이빙을 그대로 구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항속하다가 제동을 했을 때 나오는 그 에너지 회수율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스포티지는 회생제동 개입량이 뭐 들어있다고 하긴 하지만 좀 약간 미미한 수준이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제동을 하더라도 배터리 게이지가 뭐 찬다든지 그런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투싼에 들어가는 전기 모터가 최근에 만들어진 거기도 하고 용량도 훨씬 크기 때문에 회수되는 에너지 양도 확실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EWD 전륜구동 방식입니다. 4륜구동은 옵션을 넣으시면 들어가요. 아무튼 옵션을 안 넣었을 때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세 가지만 있고요. 여기서 4륜구동을 넣게 되면 트랙션 모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오토 모드와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네 가지가 또 따로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내가 사는 지역이 뭐 눈이라든지 비가 많이 오고 그런 지역이다 하시면은 4륜구동을 넣으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주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웬만해서 수도권이라든지 서울 뭐 중심부에 사신다면은 4륜구동은 크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단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시거나 캠핑 이런 걸 자주 가신다 하시면은 4륜구동을 넣는 게 확실히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겨울에는 겨울 스포츠 즐기고 여름에는 여름 스포츠 즐기고 캠핑도 종종 다니고 그러거든요. 특히 겨울에 스키장은 보통 눈 많이 오는 지역인 강원도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와 강원도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저번에 스키장을 갔는데 하필 또 제 차는 4륜구동이 없는 전륜구동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오르막길인데 눈이 많았어요. 눈도 많고 약간의 빙판길도 섞여 있는 그런 도로였는데 와 차가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거기서 약간만 엑셀링을 해도 톱바퀴가 돌고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안전하게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날씨가 안 좋거나 노면 상태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4륜구동이 확실히 안정적으로 올라가줘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승차감을 느낄 때 뭐 차량의 뭐 베이스라든지 하체 감성, 서스펜션, 댐핑의 세팅 용도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타이어도 어떤 타이어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승차감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공기압도 승차감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은 지금 공기압이 39 psi예요. 이 정도면 조금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통통 튀기는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넥센의 SUV 전용 타이어가 껴져 있더라고요. 승차감이 엄청 좋은 그런 세팅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제가 되게 막히는 길 위주로 왔는데 연비가 13.4km가 나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제가 중간에 주유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유를 하면서 이게 리셋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누적 정보로 봤을 때는 연비가 16.9km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차량은 CCNC가 들어가 있지 않은 차량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CCNC가 들어가면 컨텐츠가 조금 더 다양해지고 이 아이콘도 살짝 더 깔끔합니다. 스포티지도 현재까지는 CCNC가 적용이 되진 않지만 추후에 페이스 리프트가 된다면 CCNC가 들어가겠죠. CCNC가 적용이 되면 가장 큰 장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무선 카플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카플레이를 사용을 하려면은 유선으로 해야 되거든요. 선 일일이 꽂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CCNC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들은 무선으로 핸드폰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편리함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외에도 컨텐츠도 조금 더 다양해지고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선명도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이틀 동안 타고 다닌 결과 전기모터 사용량이 앞자리가 3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투싼 하이브리드는 많을 때는 한 5점 몇 킬로와트까지 또 사용을 해주더라고요. 확실히 하이브리드는 전기모터 용량이 크면 클수록 좋다.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노면이 안 좋은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에는 비교적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이 좀 다이나믹합니다. 아, 그리고 기본 트림에선 요 룸램프라든지 실내에 들어가는 모든 등이 호박등입니다.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현재 저는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가지고 좀 움츠러드는 하루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서 하루 마무리 행복하게 즐겁게 잘 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